들리시나요? 아하. 아, 울리는 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딱히 뭘 하려고 킨 건 아니라서 뭘 하려고 킨 건 아니라서요. 아, 아. 아이고. 이 사진은 바로 제천 살인사건,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명호 사진이라고 하네요. 2003년 3월 16일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으로 보이는 토막난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이래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데다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다녔기 때문에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대요. 다른 미제 사건과는 달리 분명한 용의자가 있으나 용의자가 장기간 도피 끝에 숨져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남았대요. 특명 공개 수배에는 두 얼굴의 남자라는 부제로 방영되었다네요.
2003년 3월 16일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머리, 몸통, 두 다리와 두 팔이 끔찍하게 토막난 시체를 발견하였대요. 사체는 토막난 시신을 다시 원래 위치로 배치한 듯한 모습이었으며 당시 김장용 비닐봉투 안에 각각 들어있다고 했어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운 좋게도 실압화되었기 때문에 지문이 간신히 남았다고 하네요. 실압화는 시체가 밀랍처럼 변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질식사나 익사한 시체가 오랜 시간 물속이나 습지 같은 곳이나 깊이 묻혀서 큰 압력을 받거나 진흙처럼 입자가 고운 흙에 묻혔거나 밀폐된 공간 등 저온에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 파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단절되었을 때 지방이 혐기성 세균에 의해 가수분해하여 지방산이 되고 물속의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비누나 밀랍처럼 변하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은 확보한 지문 복원을 통해 간신히 신원 파악을 하였다고 써있어요. 근데 시신의 신원은 2002년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에서 실종 신고된 서울 출신 독신 여성 구모 씨로 밝혀졌는데 그녀는 제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선 불에 탄 여행 가방과 피해자의 옷들이 발견되었대요. 부패가 진행되어 실압화로 인해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알아낼 수 없었지만 머리에 뭔가 부딪혀 생긴 두피와 출혈이 발견되어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사인이 교살 혹은 교살로 추정하였으며 교살된 후 공구에 의해 토막난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적혀있네요.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휴대전화 통화 목록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4,200만 원을 인출한 남자의 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들을 추려나갔는데 그 결과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용의자 한 명이 등장했대요. 용의자 신명호, 경찰이 지목한 유력 용의자는 신명호라는 남성이래요. 그는 이미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상도, 충청도 등을 돌면서 사기 전과만 10범이었던 사기꾼이었는데 사기 혐의로 여러 번 고발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었으며 징역도 기소중지 집행유예식으로 거의 유야무야 되면서 감방행을 피하고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돈을 후렸던 속칭 제비족이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박지선의 의견에 따르면 신명호는 경제적으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대상이면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의 고립된 상태를 이해해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정이 들다 보니 신고하기도 꺼려지게 된 심리까지 노려서 집요하게 타깃을 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구씨도 그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갔다가 신명호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눈치챘고 이로 인해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걸 동호회 회원들이 목격했다고 한대요. 게다가 펜션 분양 사업을 한다던 신명호의 사무실은 유령 회사에 불과했는데 직원에게는 공장이랍시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공장장한테 전화해서 어떤 물건의 물량을 언제까지 맞추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직원에게 시키는 등 사무실 직원마저도 속았다고 하네요. 실종되기 전날 12월 15일부터 당일까지 피해자가 신명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이후 그가 받자 본인의 차를 타고 신명호가 있는 것으로 과속까지 하면서 외출했으며 신명호를 만난 피해자는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폭로하겠다고 신명호와 드자비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명호는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동안 후련했던 돈도 도로 내놔야 했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교살한 뒤 시체를 토막 내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했대요. 신명호는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시체를 토막낸 뒤 12월 17일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텔레뱅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가 하면 과거 자신이 내연녀와 밀월 여행을 했던 제천으로 이동해 폐가 인근에 시체를 유기한 후 곧바로 제천을 떠나지 않고 사건 현장 인근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을 대비해 경찰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인이 물어보는 것처럼 둘러대며 실종 신고 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는 등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이 치밀함을 보였대요. 거기다가 신명호가 범인으로 지목된 또 하나의 계기는 피해자가 실종된 후에도 3개월간 더 동호회 활동을 지속했으며 피해자의 아이디로 동호회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래요. 이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동시에 자신과 관계 맺었던 여성 회원들과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대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피해자와 같은 골프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기 전과자 신명호로 지목했대요. 살인 이후에도 신명호는 피해자 지인과 가족들에게 뻔뻔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친오빠와 남동생에게는 당신 여동생이 사기를 쳐서 그 돈을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 지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오빠인 척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외국에 가 있다,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돌아오기 어려울 듯하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다. 이후 피해자의 유품을 일부 팔 때도 그녀를 따르던 여자에게 대리로 시켰고 대놓고 뻔뻔히 활동했는데 다른 사람인 척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도용당한 명의는 신명호의 치밀하는 골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 등 다양했다고 하네요. 신명호는 골프 동호회에서 막 식사를 하려던 중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 모습을 감췄는데 직후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해요. 경찰이 신명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전에 신명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도주해버렸대요. 너무나 악질범이라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2003년 하반기 주요 지명 피해자 종합수배 고유번호 3번 살인용의자로 등재되었으며 2004년 10월 5일 ITV에서 방영된 리얼스토리 실제 상황, 2007년 6월 7일에 KBS에서 방영된 특명 공개수배에서 신명호를 공개수배했는데 공개수배 진행자였던 고민정 아나운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인면수심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만큼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치를 떨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공개수배에서 다시 수배했을 때 충북 제천경찰서 형사들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피해자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곳에 찾아와 소주를 부어 예를 갖췄고 한 형사가 지금 우리가 용의자를 잡고 여기에 왔더라면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 텐데 아직 못 잡았으니까 꼭 잡자고 잡은 뒤에 다시 여기 오자고 동료들에게 말했는데 그 형사는 인터뷰에서 용의자를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떳떳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신명호를 잡은 다음 다시 이곳에 와서 얘를 갖추겠다,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을 밝혔대요. 신명호는 도주 당시에 자가용 대중교통을 일절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며 생필품들조차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일정한 텀으로 다량 구매한 후 배달받는 식으로 구했다고 하네요. (201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에서 고독사한 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적혀있는데 외형과 십지 10가락 지문 대조를 통해 사망한 남자의 신원이 살인 혐의로 15년간 수배 중이었던 신명호임이 밝혀졌대요. 은신해 있던 집 안에서 나온 약봉지, 사후 부검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통해 사인은 당뇨로 인한 심부전으로 추정되었대요. 15년 동안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았으나 편히 지내지는 못했을 것이고 결국 병에 시달리다가 도망자라는 신분상 제대로 병원에 다니거나 관리를 하지 못해 그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은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에게 범인의 죽음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고 상당한 허탈감만 주었을 뿐이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지옥까지 도망쳐 결국 영원히 법의 심판을 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범죄 행각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범인이 죽어버렸으니 결국 정확히 어떻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아내는 것이 영영 불가능해지고 말았대요. 이에 따라 그의 도피를 도와주고 경찰에 동향을 알려주었을 조력자들도 누군지 밝혀 처벌해야 하니 이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어지면서 이자들 역시 법망을 피해 유유히 빠져나가게 되었대요. 또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처벌을 내리지도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가해자들에게 피해 보전 및 사과를 받지도 피살자의 한을 풀지도 못하게 되었대요. 2018년 하반기 주요 지명 피해자 종합수배에도 고유번호 1번이었는데 신명호가 사망한 시기가 상반기라는 걸 감안하면 이미 사망한 자를 수배한 셈이 되는데요. 굳이 생각해보면 주요 지명 피해자 종합수배 전단에 올릴 용의자들은 매년 5월과 11월에 선정하는 데다 신명호의 사망이 확인된 6월 말이라면 새 전단지 인쇄까지 마친 상태였을 텐데 바꾸기엔 시간과 돈이 너무나 나가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혀 있어요. 실제 전단지를 게시할 때는 신명호 사진 위에 검거 스티커를 붙여놨대요. 그냥 잡히고 좋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범인도 죽고. 오늘은 피자 이상형 월드컵 말고 뭘 할까? 피자 재료
더워. (16강) 친구를 3번 외친 후 한 사람을 20초 동안 보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된대요. 이외 가능하고 사진, 영상 등이 아닌 실제로 봐야 하고 일반인만 가능하다네요.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내 앞에 생김. 30회 이용 가능. 아, 둘 다 별론데. 다른 걸로. 다른 거. 2026년 이루고 싶은 소원 월드컵.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대 악기 배우기? 건강하기. 사람은 건강이 중요해. 행복한 가족 되기, 탄산음료 끊기. 이거는 지금도 안 마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락하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한 가족 되기? 이거는 소원으로 써야 돼. 그 정도로 힘든 거야. 좋은 친구 만들기, 인스턴트 음식 끊기. 인스턴트 음식을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냥 좋은 친구 만들기 할게요. 고양이 키우기. 저는 집에 구름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는 키우면 안 될 것 같고요. 취미생활 만들기로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기, 대회에서 상 받기. 이 두 개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대회에서 상 받기. 외국어 배우기, 강아지 키우기. 외국어. 식물 키우기, 여행 가기. 식물 키우기. 제가 식물을 못 키워요. 왜냐하면 물을 주기가 힘들어. 자꾸 까먹고 물 주는 걸 잊어버리고 관심을 안 주게 돼서 키우기가 힘들어요. 여행 가기? 이거 좋다. 용돈 많이 받기? 와, 얼마나 받으려고? 연인 만들기. 와, 뭘 골라야 되나? 연인 만들기,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평생 모쏠로 사느냐, 아니면 평생 골골거리면서 사느냐. 와, 고르기 힘든데. 저는 골골거리면서 살게요.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불운하고 불행한 가족들이랑 살다가 여행만 다니면서 떠돌아다니기 vs 여행 평생 못 가고 행복한 가족 되기. 여행을 포기하고 가족 이걸 선택하는 게 낫죠. 외국어 배우기, 취미생활 만들기. 취미생활
근데 취미생활은 굳이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정해가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나 싶네. 외국어 배우기 할게요. 좋은 친구 만들기. 저는 좋은 친구 만들기. 아직도 친구란 게 뭔지 모르겠어. 외국어 배우기, 좋은 친구 만들기. 좋은 친구 만들기. 연인 만들기, 행복한 가족 되기. 평생 밖을 떠돌아다닐 거냐? 평생 집 안에만 갇혀 살 거냐인데. 연인 만들기. 결승전. 연인 만들기, 좋은 친구 만들기. 친구를 포기하느냐, 평생 모쏠로 사느냐. 모쏠은 힘들지. 힘들어. 국뽕. 이거밖에 없나? (16강만) 할게요. 양궁 박지성. 우리나라가 양궁이 유명하잖아요. 이걸 선택 안 하면 뭘 선택하지? 김연아? 태권도 우리나라가 만들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게 아니잖아. 태권도는 다 외국인이 우승하던데. 아닌가? 김연아, 연아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 현대 기아 자동차. 근데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1도 모르거든.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진짜 안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반기문 님. 강남스타일 김치. 그거 알아요? 외국 사람들 김치 냄새 난다고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좋아한대. 그거 보면 참 신기해. 오징어 게임 손흥민.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긴 한데, 유명하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 근데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축구를 모르면 모를 것 같기도 해. 근데 오징어 게임? 영화 모른다고 오징어 게임을 안 봤어? 영화를 몰라? 넷플릭스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오징어 게임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어디서든지 이 초록색 추리닝을 본 적은 있을 거야. 제이필라? 한글. 세상에. 제이필라라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근데 한글? 모를 수가 있나? 인터넷 강국.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알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음식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음식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 없는 최초의 올림픽이래.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 오면 와이파이 쓰느라 그거 3G? 그거 안 써도 된다고. 뭘 골라야 되나? 인터넷 강국. 이세돌, 세종대왕님. 세종대왕? 이거는 이세돌님은 바둑 선수시잖아요. AI를 이긴 바둑 선수. 근데 바둑을 모르면 이세돌을 모를 만해. 근데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 오징어 게임. 방기문님. 오징어 게임. 인터넷 강국. 양궁. 인터넷 강국. 양궁. 인터넷. 한글. 세종대왕. 뭘 선택해야 되나?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요. 김치. 김연아. 에이, 비빌 걸 비벼. 세종대왕. 김치. 어렵긴 한데 김치지. 오징어 게임. 인터넷 강국. 인터넷. 결승전. 김치. 인터넷 강국. 인터넷 강국 대 김치. 김치 선택할게요. 난 외국인이 김치 먹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 뭘 또 할까요? 최음식 이상형 월드컵 이거 한번 해볼까요? 16강 아니야 8강 이것만 하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양념 새우장 대 밀푀유나베. 새우장이 더 맛있지? 밀푀유나베는 이거는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밖에서 먹어야 돼. 유산슬 쌀국수. 난 고수 때문에 쌀국수는 별로더라. 고수 빼고 달라고 해야 돼. 유산슬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지? 저는 쌀국수 고를게요. 옆에 있는 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수제비 조개탕. 수제비 조개탕. 수제비가 만들기가 쉽고 간단해서 맛있어. 김칫국 소유라면. 쌀국수 소유라면.
수제비 양념새우장. 수제비. 소유라면 수제비. 아, 뭘 골라야 되나? 이게 돈코츠 라멘이면 난 이걸 골랐을 거야. 근데 돈코츠 라멘이 아니잖아. 그럼 수제비 골라야지. 수제비. 별게 다 나오네. 와. 오늘은 이걸로 그만할까요? 오늘은 이걸로 그만. 안녕 할까요? 네, 그러면 이걸로 그만할게요. 안녕.